자, 세 번째 개념은 다항식이라는 개념인데요. 다항식이라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정의들을 암기를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단어의 뜻을 정해놓은 건데 그거를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 정의를 이용한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이란 무엇이냐? 항이라는 것은 곱하기를 생략해서 나타낸 수식의 기본 단위다. 수식의 기본 단위다. 식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자, 여기서 항은 뭐냐면 곱하기가 어디가 생략됐어요? 요렇게 여기 좀 곱하기 생략됐고 여기도 곱하기가 생략된 거고 얘도 곱하기가 어쨌든 생략이 된 거죠. 1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항은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부호까지 가져가는 거요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 식은요 무엇을 생략해서 나타낸 거냐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하기를 생략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 숫자 쓰고 문자 쓰는데 똑같은 거 곱해졌을 때는 거듭 제곱 쓰고 여기서 부호 쓰고 숫자 쓰고 문자 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온 거죠. 그럼 곱하기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곱하기가 생략돼서 이렇게 각각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온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나타낸 식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저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른다. 항.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럼 상수항이란 뭐냐면 그 항들 중에서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거?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식 3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이 세 개가 다 항이었는데 3x제곱과 마이너스 2y는 문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1을 보게 되면 얘만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즉 플러스 1이 상수항이 됩니다. 자, 개수란 무엇인지 볼게요.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자, 어디에서?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문자의 개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식 볼게요. 위에서 봤던 식인데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여기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밖에 없죠. 이 항에서 x제곱을 지우고 나서 남은 부분 뭐만 남았어요? 3만 남았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의 개수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확대가 됐네요. 네. y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y의 개수는 지금 이 식에서 y가 어디에 있어요? 이 항에 있죠. 이 항에서 y를 지우고 나서 남는 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좀 더 복잡한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위의 식에서는 x제곱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여기 아래에는 여기도 x제곱이 있고 여기도 x제곱이 있죠? 그럼 각각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이 항에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지우고 남으면 뭐 남아요? 3y가 남죠? 3y. 그 다음에 이 항에서 x제곱 지우고 남으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2 남죠? 네, 3y 마이너스 2라는 식 자체가 이 식에서의 x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개수는요. 이 식도 y를 가지고 있는 항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y를 지우고 나면 남는 부분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생략해서 그냥 4라고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항의 차수란 무엇인지 봅시다. 항의 차수라는 건 뭐냐면 그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차수. 자, 그럼 우리가 3x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3x제곱은 3 곱하기 x 곱하기 x잖아요. 문자가 한 개, 두 개 곱해졌죠? 그래서 쟤는 2차 항이라고 부릅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3y 제곱을 볼까요? 3x제곱 y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를 줄여 쓴 거잖아요. 문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차 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항에서 주인공을 정하고 싶어요. 이 문자가 주인공이야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항은요, x에 대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x만 주인공이야, 남은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자는 x 두 개, y 하나가 곱해져 있지만 얘는 x에 대한이라는 얘기는 x가 몇 개 곱해졌는지만 신경 쓸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 항이 됩니다. 항 자체는 3차 항이지만 x를 기준으로 봤을 땐 2차 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y에 대한 몇 차 항일까요? y는 하나밖에 없죠. 네, 1차 항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를 따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자, 다음 개념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칸이 부족해서 네,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별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외울 게 되게 많죠. 네. 자, 다음 개념은 다항식과 단항식입니다. 자, 몇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 다자는요, 한문으로 많을 다자예요. 많을 다자.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수학적인 정의는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한 개 이상, 한 개만 있어도 다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 항이 한 개, 두 개니까 한 개 이상이라서 다항식인 거고요. 이 식은 한 개, 두 개,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다항식인 거고 오 하나 꼴랑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마이너스 2y라는 항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다. 항이 한 개 이상인 게 다항식이에요. 두 개부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 한 개 이상인 게 다항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진짜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 중에서 항이 진짜 한 개의 식을 우리가 그 중에서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단항식. 그러니까 단항식은 다항식 안에 있는 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무중 안에 1학년 1반이 있는 개념인 거죠. 그죠? 얘가 뭐 연무중 같은 애고 1학년 1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항이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특정해서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문 이 단자는요, 오직 단자예요. 오직 단자. 선생님 한문을 안 쓰는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식 한번 볼게요. 3x 플러스 1이라는 식, 항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단항식은 아니고 그 다음 얘도 항이 한 개, 두 개, 세로 이루어졌으니까 단항식 아닌데 5, 항 하나죠. 마이너스 2y, 항 하나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항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항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문자가 분모에 있는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다항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요, x분의 3이라든지 2x 플러스 1분의 2 같이 이렇게 문자들이 분모에 있는 것은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은 그건 다항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왜 다항식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다항식을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공부를 하는데요. 다항식의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차수로 정의가 돼요. 차수로 0차, 1차, 2차, 3차, 4차. 근데 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그랬죠. 근데 문자가 이렇게 분모가 있으면 얘는 사실 문자를 x를 곱한 게 아니라 x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가시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딱 하나. 뭐다?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그 분수식은 절대로 다항식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다항식의 차수 봅시다.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그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딱 볼까요? 여기서 식이 주어져 있는데 항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각 항들의 차수를 살펴볼까요? 자, 차수라고 하는 건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몇 개 곱해졌어요? x 3개, y 한 개 곱해졌으니까 총 4개가 곱해져 있죠. 여기서는 x가 한 개밖에 없고 여기서는 y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4차 항, 1차 항, 2차 항, 상수항인데요. 이 식을 이루고 있는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건 4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4차식이 되는 거예요.
4차식. 자, 그런데 우리가 식의 차수도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x만 주인공으로 생각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x만 주인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항은요, x 몇 개 곱해져 있어요? 3개 곱해져 있죠. 여기서는 x 몇 개? 1개. 여기서는 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3차 항, 1차 항, 얘네들은 x 입장에서 상수항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문자 취급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 네, 3차식이 됩니다. 3차식. 색깔이 너무 옅다, 그죠?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x에 대한 3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는 얘기는 y만 주인공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우고, 자, y가 몇 개 있는지. 자, 여기서는 y가 1개 있죠. y 1차항, y 없습니다. y 입장에서 상수항, y 몇 개? 2개, y 없으니까 0개. y 1차항, 상수항, 2차항, 상수항인데 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거니까 얘는 y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차수를 구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던 거 선생님이 지금 요점 정리만 해놓은 교재인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동류항이란 무엇인지 볼게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동류항은 어떤 법칙을 이용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배 법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앞에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연산에서 학습을 했던 건데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괄호에 뭐 네모 더하기 세모가 있고 그 바깥에서 별이 곱해져 있을 때 이 별이 이렇게 각각에 곱해져서 더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별 곱하기 네모 더하기 그대로 오고 별 곱하기 세모,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게 곱해져 있다면 그 똑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x제곱 y와 마이너스 2x제곱 y는 동류항이에요. 왜냐면 문자가 x, y 두 개고요. 얘도 3차항, 얘도 3차항이기 때문이죠. 문자 3개씩.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곱해진 건 x제곱 y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를 줄여 쓴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곱셈에 똑같은 부분이 곱해져 있다면 그 똑같은 부분으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x 곱하기 y로 묶어내고 나면 여기에 4가 남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이걸 먼저 빼면은 2가 돼서 얘는 2에 x 두 개 y 하나니까 x제곱 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런데 원리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애석하게도. 아시겠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원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잘 되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같은 부분을 사과라고 생각해요. 사과. 여기 사과야. 아시겠죠? 자, 똑같이 생긴 부분을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사과야. 자, 그러면은요. 자, 사과 4개 있어요. 그중에서 사과 2개 뺐어요. 사과 몇 개 남아요? 당연히 사과 2개 남아야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동류항 연산은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4x제곱 y랑 마이너스 2xy의 제곱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도 xy, 뒤에도 xy 문자 2개고 얘도 문자 3개, 문자 3개라서 문자와 차수가 모두 똑같은데 왜 동류항이 아닌가요? 자, 이 앞에 항은요. x에 대한 몇 차항이죠? 2차항이죠. x 2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애는 x에 대한 몇 차항이에요? 1차항이죠. 네, 그래서 각각 문자에 대한 차수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개념이고요. 기초 연산 연습 딱 하면은 끝납니다. 자, 단항식 곱하기 숫자꼴의 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우는 개념 같은 건 없고요. 이러한 식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학습하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단항식, 항 하나짜리라는 얘기죠. 곱하기 숫자꼴. 먼저 뭐끼리 곱해요? 네, 숫자끼리 먼저 계산한 다음에 문자 옆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2x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을 쓰고 문자 x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자, 나누기 분수가 있는 경우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뭐로 바꾼다?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는 얘기죠. 위에랑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2y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그냥 3분의 2인데요. 2y 그대로 오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3분의 2가 2분의 3으로 역수가 됐죠. 그래서 숫자끼리 먼저 곱합니다. 자, 2 곱하기 2분의 3을 하게 되면 약분돼서 3만 남죠. 3 쓰고 나서 문자 y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자, 요점 숫자끼리 곱하고 나서 문자 붙여줘라.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 붙여줘라. 자,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앞에 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는 다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꼴.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즉 괄호로 이루어진 건데요. 괄호 앞에 뭐가 있으면 부호 플러스가 있으면 괄호를 그냥 없애버려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식이 있고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는 그냥 그대로 쓰고 나서 그냥 여기 있던 괄호가 어때요, 여러분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요. 요거 우리 앞에서 동류항 연산하는 거 했죠? 사가 2개 있는데 사가 3개 더하면 사가 5개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괄호 앞에 뭐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항들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죠? 얘는 원래 있던 애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3x였던 게 마이너스 3x로 나오고 마이너스 2였던 게 플러스 1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 사가 2개 있는데 사가 3개 빼면 사가 1개 부족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간단하게 동류항 처리까지 해주는 게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3번 괄호 앞에 수 또는 문자가 있을 때는 뭘 이용해요? 괄호 앞에 곱해진 게 있을 때는 당연히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요 괄호를 풀어낸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2x하고 이렇게 3x-2라는 괄호 앞에 플러스 3이 있으면 자, 얘는 밑에다 한번 꺼내 볼게요. 뭐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x 여기는 2x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 있는 3이 여기는 3x랑 곱해지면서 플러스 9x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자, 사가 2개 있는데 사가 9개 더하면 사가 11개 되고요. 빼기 6은 그대로 오죠. 얘랑 계산 안 되죠? 왜 계산이 안 돼? 왜 계산이 안 돼? 동류항이 아니니까. 문자와 차수가 다르니까. 자, 밑에 이제 볼게요. 자, 2x-3에 이 마이너스인 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분배 법칙 그대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각각에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2x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3x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에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지죠? 플러스 6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쪽 부분 이제 마저 동류항 연산을 하게 되면 사가 2개 있는데 9개를 달라고 한다면 7개가 부족하겠죠? 거기다 플러스 6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더 이상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동류항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한 기초 문제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1차식인 것의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쳐라. 자, 식의 차수는 식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몇 차 항? 1차 항. 항의 차수는 어떻게 판단한다?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 얘는 문자 x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몇 차 항? 상수항이니까 0차 항. 가장 높은 거 얼마? 1. 그러니까 1차식 맞아요. 숫자밖에 없네요. 0차 항. 1차식 아니고요. 자, 핵심 중요하죠?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다항식이 아니니까 1차, 2차, 3차식도 당연히 아니겠죠. 4번
자, 각 항을 보게 되면 몇 차 항, 2차 항, 몇 차 항, 1차 항, 몇 차 항, 0차 항. 그래서 이 식은 2차식이에요. 1차식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니고요. 자, 5번. 자, 지금 계산이 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1차항, 1차항 가장 높은 거니까 1차항.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식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건 차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상수항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는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계산되지 않게끔 동류항끼리 다 연산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플러스 4x 마이너스 4x가 있잖아요. 사가 4개 있는데 사가 4개를 뺐어요. 그럼 없어지겠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줄여보게 되면 그냥 1이라는 식이고요.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1차식이 아닙니다. 자, 6번 마찬가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가 다 바뀌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을 배라고 생각해 볼까요? 배 한 개 있는데 배 한 개 뺐어요. 배 없어지겠죠. 자, 사과가 한 개 부족한데 세 개가 더 부족하대요. 그럼 사과는 총 4개가 부족하겠네요. 그 다음에 얘랑 한 건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1차식이 맞습니다. 됐나요? 네. 얘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죠. 다음을 간단하게 나타내시오. 자, 문자 곱하기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하고 나서 문자는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분수여도 마찬가지. 3분의 1 곱하기 6은 약분해서 2만 남죠? 그래서 2 쓰고 문자는 그대로 붙여준다. 자,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 숫자를 괄호 안에 있는 항들에다가 각각 곱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먼저 곱할 건데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문자는 그대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의 부호만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뭔가 옆에 빠진 거, 아이고 옆에가 뭐가 있었네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3번, 6번 다시 해볼게요. 자, 나누기 분수는 뭐로 바꾸죠? 곱하기 역수. 자, 3분의 2x 곱하기 4분의 5로 바꾸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분이 다 성립합니다. 자, 얘는요 2 곱하기 x를 줄여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2와 2른이 2, 4가 약분이 됩니다. 더 이상 약분되는 건 없으니까 분모는 3, 2, 6에다가 5랑 x랑 곱하는데 숫자 쓰고 문자 쓰고. 자, 6번 볼게요. 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그럼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데 괄호 곱하기 숫자는 숫자 쓰고 곱하기 생략하고 괄호 쓰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있는 이 숫자 항을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항에다가 분배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써볼까요? 그럼 얘는 6분의 1 곱하기 3x 부호 그대로 오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자, 여기는 곱하기잖아요. 3이랑 6이랑 약분돼서 2분의 1 곱하기 x인데 문자가 곱해질 때는 분자에다가 그냥 써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약분돼서 3분의 1 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너무 뭐 어마무시한 기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마지막 기초에서 깜빡했는데 앞에서 이거 풀기 전에요. 선생님 강의 들으시기 전에 잠시 강의 멈추고 여러분들 해보시고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별표 치고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풀어낸 거는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답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냥 절대로 문제도 풀어보지 않고 강의만 쭉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풀었다고 선생님 믿고 선생님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3x 더하기 2x 간단하죠? 사가 3개 있는데 2개 더 더했네요. 사과는 5개가 됩니다. 자, 얘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가 5개 있는데 사가 7개를 달래요. 어떻게 하죠? 그럼 사과가 2개가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동류항 연산은요 여러분들 문자 부분 제외하고 나서 숫자 부분끼리 덧셈을 먼저 하고 문자를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동류항 연산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 사과라고 표현 안 해요. 자, 동류항 맞죠? 그러니까 0.5 플러스 1.2는 1.7이고요. 문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4번 이 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동류항이고 얘랑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2를 하면 3이고요. 문자 x 그대로 붙여주고요. 여기도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고 문자 그대로 붙여주고. 됐습니까? 5번 볼게요. 5번 조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다 써볼까요? 항의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선생님이 예를요, x-3x 더하기 2y 더하기 y로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랑 자리를 바꿔서도 된다. 혹시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건데. 사실 이 식은요, x 더하기 2y 더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y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를 정리한 게 그냥 마이너스만 남는 건데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자리를 바꾼 거죠. 왜? 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덧셈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라고 대답한 친구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박수 쳐드립니다. 자, 근데 난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지금 이게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들 사이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써먹을 수만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요거는 선생님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요거 이제 동류항 연산사입니다. 여기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고 문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죠. 더하기 1 더하기 2는 플러스 3이고 문자 그대로 써주고. 됐습니까? 자, 6번 볼게요. 자, 복잡한 분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류항은 얘하고 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쟤는 계산되는 애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6으로 통분해야 된다는 건 보이나요? 자는 6분의 3을 곱했으니까 얘도 3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문자 x는 분자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x 더하기 얘는 6분의 2배 했으니까 얘도 2배가 돼야 되겠죠. 2x 더하기 2y. 자, 얘랑 동류항이죠. 숫자끼리 먼저 더합니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는 6분의 5 하고 문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2y도 그냥 그대로 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자, 이 마지막 기초 유형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지금 이거 풀어보시고 듣는 거 맞죠? 꼭 풀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더라도 문제를 보고 듣는 거랑 안 보고 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풀어보지 않은 친구는 지금 강의 잠깐 멈추고 꼭 풀어보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 믿고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괄호를 풀어내야 되는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괄호 그냥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어도 괄호가 그냥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숫자가 1일 때는 생략하고 문자만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3y 플러스 y 플러스 1y죠.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플러스 4 문자 y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확대를 주고 한번 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없애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네, 항들이 부호가 모두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플러스 3x로 바뀌고요.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y로 바뀌고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류항인데 서로 부호만 다른 거는요. 연산하면 없어집니다. 당연하겠죠?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이고 0 곱하기 x는 0이니까요. 근데 부호만 다른 두 동류항은 만나면 0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 문자 y 그대로 붙여주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은 계산되는 애가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 볼게요. 자, 먼저 괄호 처리합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네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부호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괄호 앞에
플러스 2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죠. 그럼 얘가 분배가 됩니다. 플러스 2 곱하기 2x는 숫자는 4, 문자는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y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먼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문자 y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여러분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정수 연산,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하면 당연히 여기도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x 한 개 있는데 x 4개 더했네요. x 5개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는 계산되는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와, 복잡한 분수식이네요. 당황하지 않고 분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6이라는 애가 2분의 1 x라는 항과 3분의 2y라는 항의 분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제 선생님 좀 풀어서 써볼게요. 그럼 x 곱하기 2분의 이것은 위로 올립니다. x 더하기 그대로 오고 아이고 또 여기는 6이 여기에 곱해지겠죠. 6 곱하기 3분의 y도 올려서 2y. 뒤에 것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8이 분배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3x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합니다. 곱셈 차근차근 하면 되죠. 2, 1은 2, 2, 3은 6, 3 곱하기 x니까 3x 부호 플러스 오고 3, 1은 3, 3이 6, 2 곱하기 2y니까 2, 2 숫자 쓰고 문자 y 붙여주고 자, 4, 1은 4, 4, 2, 8 부호 마이너스 써주고 2, 3은 6에 문자 x 그대로 써주고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8, 2, 16 문자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동류항 보게 되면 여기 있는 3x 마이너스 6x가 동류항이고 플러스 4y 플러스 16y가 또 동류항이죠. 네, 그래서 동류항 연산 마저 하면 자, 3x 마이너스 6y는 3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고 문자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4y 플러스 16y니까 4 더하기 16이 20이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20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유정의 미를 한번 걷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친절하게 다 안 써주고 바로 분배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단원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하나 원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빠르게 그 약속에 익숙해지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암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3분의 1이 여기 있는 6x와 여기 있는 플러스 9y에 분배될 걸 바로 써볼게요. 자, 얘를 1번 분배, 2번 분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분배는 뭐가 되죠?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분의 1 곱하기 6이 약분돼서 2가 남고요. 문자 x 그대로 써줍니다. 2번 분배합니다. 부호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3분의 1 곱하기 9는 약분돼서 3만 남죠? 문자 y 써주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워서 잘 안 돼요. 그럼 앞에 방법처럼 식 써가면서 먼저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걷기도 전에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암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아직은 정수연산이라든지 혹은 분수 처리 초등학교 때 분수를 공부하는 게 연습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앞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부족했던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서 채워 넣으면 되니까요. 지금 선생님처럼 암산으로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여기 4번 풀었듯이 식 써가면서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눈으로 풀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뒤에 식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애가 8x와 그 다음에 플러스 4y와 마이너스 1에 3번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3번, 4번, 5번 분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과 8을 먼저 곱할 건데요.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남죠. 그 남아있는 2와 3이랑 곱해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4번 분배합니다. 요거 이렇게 곱할 거예요. 먼저 마이너스 4분의 3과 4를 곱합니다. 4, 1은 4, 4, 1은 4 약분되고 마이너스 3만 여기 남아있는 문자 y에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숫자는 그냥 4분의 3입니다.
자, 분배 다 해냈어요. 이제 동류항 연산합니다. 동류항은 여기 있는 2x와 마이너스 6x가 서로 동류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3i와 마이너스 3i가 서로 동류항인데 서로 부호만 다르죠. 그냥 아예 지우고 시작합니다. 어차피 0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8이죠. x 그대로 쓰고 남아있는 숫자를 여기다 써주면 이 식을 간단하게 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문자화식이라는 거대한 단원을 한꺼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입이 아프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원이고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겹고 힘들더라도 기초 연습을 반복해서 어려운 친구는 하시고요. 나는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문자식 공부 잘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